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코난과 건설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28일부터 이제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두 분의 나이,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몇 살 줄어들었어요? 전 2살이에요. 네, 2살. 저는 1살, 2살. 뭐죠? 네. 그렇죠. 아직 헷갈려요.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분 좀 좋아지셨나요? 2살이면 기분 많이 좋아지셨을 저 것 많이 같은데. 좋아졌죠. 전 네. 12월생이어서 아직도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오, 그러게요. 네. 어떠세요? 저도 사실 네. 좋긴 한데 네. 사실 체감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줄어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또 1살 줄어들어서 저는 더욱 체감은 별로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취업 시장에서는 이 만 나이 적용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근데 뭐 그래봤자 어차피 이제 다들 기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현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연생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취업 컨텐츠 플랫폼에서 20대 취준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만 나이 도입으로 채용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가 57%로 우세했지만 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다도 38%는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취업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는 이런 만 나이 적용이 채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별로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지원할 때 나이를 쓰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으로 네. 산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네.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만 개인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 그 기준이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 만약 예를 들면은 특히나 마이스토고 출신일 경우에 네. 바로 취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미성년자로 취업하냐 성인으로 취업하냐 이 차이는 분명히 개인이 느끼는 그런 강도라든지 네. 느낌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력서 작성할 때 어차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로 또 계산이 돼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조코난과 건설록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해외대 출신의 국내 취업 방법을 알아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8살 해외대 객관적 스펙 평가 그리고 괄호치고 비하 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디는 MGR0404님이시고요. 목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계열 해외 영업 및 구매 직무,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 영업 직무, 현대 글로비스, 페노션, HMM 물류 직무. 자, 학교는요, 영국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게 세계 대학 순위 기준 40위권 되고요. 영국 국내 랭킹 기준으로는 7위에서 8위 정도를 하는 영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은 전기전자공학부라고 하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4.16점입니다. 자격증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회계관리 1급,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MOS. 교내 활동 정말 많은데 자 볼게요. 대학교 테니스 동아리 회장, 한인학생회 부회장, 학부생 조교, 총학생회 기획팀 임원, 중국학생회 기획팀 임원. 아니 중국 학생회는 왜 하신 거지? 네, 국제학생회 소속 3개월 단기 알바, 교내 활동 쭉 봤고요. 대외 활동도 많습니다. 해외 영업 및 물류 관련 온라인 실습 인턴 3개 이수, 해외 영업 및 물류 관련 동영상 교육 이수 7개, 수원대학교 반도체 8대 공정기술 실습
이수, 반도체 소자 강의 교육 이수 1개, 2차 전지 강의 교육 이수 1개, 영국 한인식당 알바 9개월, 한국 한식당 알바 2개월. 자, 그리고 논문도 썼어요. 대학교 개인 논문 프로젝트를 했는데 논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무선 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한 화재 감시 시스템. 이라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950, 토스 AM, 중국어 HSK 5급입니다. 아,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 약간 발음 연습하는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은 말 볼게요. 한국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유학생입니다. 항상 제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제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추락 중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과연 나를 왜 뽑아주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 보면 좋은 기업에서 인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이 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최상위 대기업 면접관이라고 가정하시고 제 스펙 객관적으로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스펙이면 주변 합격자분들의 스펙에 비해서 어떤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원하는 직무 쪽으로 스펙업에 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대서사실을 쭉 읊어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분의 이제 어떤 분이실지 저희가 추리를 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총평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역서 제목이 괄호치고 비하 환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은 사실 네. 그 해외대 출신이라고 한다. 네, 이거에 대한 그 아우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디서 대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오, 영국 바람 해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필수 코스. 예. 네. Would you like some bottle of beer? 이렇게 딱 하는 네. 그거가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까 네. 다들 날 우러러 보는 거죠. 음. 근데 실상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평가해 주세요. 이거 에이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너 영어 잘하는데. 뭔 상관이야. 영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비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익명으로 오. 힘을 빌려서라도 나를 좀 비판해 달라. 네. 그래야지 나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오.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일 크고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건설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이 사연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습니다. 하긴 이게 한국에서 대학을 나눴으면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 서열이라는 게 이제 이미 한국에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느 정도 위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해외 되면 정말 그런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비하를 환영한다. 이 문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건설롱님의 의견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약간 비하할 테면 어디 비하해봐? 약간 이런 거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워딩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아직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과연 나를 왜 뽑아주지? 왜 나를 떨어뜨릴까가 아니에요. 왜 날 뽑지? 어디 한번 비하해봐. 나 오늘 보면 지금 뭐 반도체 소재 강의 교육 이수 1개 했고 한식당 알바 2개월도 했고 하나하나 모든 스펙을 다 살렸어요 지금. 네. 네, 뭐 한인회, 학생회, 부회장, 학부생, 조교, 뭐 중국 학생회 기획팀 임원까지 하고 중국어 HSK 5급까지 있다. 네. 그리고 토스 AM이다. 약간의 그런 게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약간 자기가 생각할 때 아 그래도 한국의 취업 시스템은 잘 모르니까 한번 뭐 겸허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한번 비하해 주세요. 이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비하 환영이라고 이제 쓰기에는 너무 많이 살렸다. 그 스펙 그쵸, 너무 뭐 진짜 다 엄청나죠. 썼다. 네, 근데 오히려 여기에 와서 진짜 비하를 하면 약간 감정 상하실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비하를 어떻게 또 해주실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러면 이제 비하까지는 알겠고 전체적으로 스펙은 어떻게 보셨어요? 스펙은 나쁘진 않죠, 솔직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다양하게 했지만 이 스펙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들은요. 다른 여타 유학생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영어는 잘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스펙인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눅 들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주위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28이나 됐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인 친구가 분명히 뭐 여기서 아예 영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 군대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인즉슨 한국에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한국에서 28살 정도 됐으면 웬만하면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막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군대 가고 뭐 하고 어떡하지? 걔네들 스펙 좀 보니까 막 어디서 인턴 했다 그러고 나는 학생회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한인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 좀 비교를 많이 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비교를 많이 하는 상태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추리를 해주셨고 어떻게 추리하시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일단 지금 보시면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뭐 중상위권 대학교, 뭐 상위권 대학교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지금 보시면 세계 대학 순위 기준 40위, 그리고 영국 국내 랭킹 기준 또 8위, 7위도 아니에요. 7에서 8위. 굉장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네. 본인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교육 이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그리고 원하시는 쪽이 뭐 해외 영업, 구매, 물류 그리고 관련된 교육도 싹 다 수강하셨어요. 거기다가 학점도 4.16이에요. 만약에 근데 실제로 해외 대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학점을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욕적이고 엄청 약간 파괴자처럼 준비를 하시는 분인 거죠. 완벽하게.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지만 취업은 뭐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준비하시면 뭐 원하는 데는 어디든지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을지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거기서 취업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회사한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자 발급을 위해서. 네네. 근데 뭐 저도 이제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당시에 친구들을 보면은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한 2년짜리 비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반 정도는 지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반 정도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 해외 유학 경험이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추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대학교를 나온 분들은 관련된 인턴 경험도 많고 되게 스펙이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해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취업이 좀 용이하지 않은 편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조금 한국 기업들이 좀 성장했기 때문에도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해외 대학교, 특히 미국 대학교 출신 분들을 되게 선호했었죠. 그래서 네. 뭐 학교가 뭐 막 엄청 높은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주립대도 정말 좋지만 웬만한 대학교 나오면 한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전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대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학 성적도 다들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한국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900대가 정말 많고요. 오픽도 AL도 정말 많고 또 해외 유학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 대학교의 그 메리트가 조금 옛날보다는 떨어져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공모전, 뭐 수상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해외 영업이라던가 뭐 아니면 벤더사라던가 뭐 상사라던가 뭐 해외 유학생들을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대기업인데 직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영업 이쪽이에요. 근데 이분 전공은 전기전자공학부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추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는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한인 학생회도 하고 총학생회도 하고 많은 한인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인들도 대부분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취업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수소문 해보니까 저 지금 해외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제 뭐 영국에서 뭐 구매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선배들이 전공을 살리지 않고 이런 무역 관련 혹은 영어를 활용하는 걸로 취업했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 분야로 다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 중심으로 교과목을 듣던지 이런 대외 활동들도 다 그런 것들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자격증은 다 무역 관련으로 적용을 한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분은 일단 최상위 대기업. 저는 보통 대기업을 지망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최상위. 최상위 대기업에 네. 가고 싶으신 분이고 좀 니즈가 명확한 것 같아요. 전기 쪽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학점도 높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쪽은 약간 이런 해외 영업, 구매, 그리고 언어나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전공을 살려서 직무를 뭐 살리는 것보다는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조금 더 약간 글로벌한 그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최상이면 글로벌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분은 정말 뭐 해외 영업이라던가 뭐 물류라던가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분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에도 그렇고요. 자신감이 부족하다.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스펙들 보면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은희쌤이 말하는 그런 약간 비하할 거면 비하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인턴 경험이 없다, 경력이 없어 보인다. 이게 사실은 본인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혀 위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뭐 교육 이수 같은 것들도 드러났고 인턴이야 이제 하면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지 구매 직무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산업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뭐 구매해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영국 하면은 이게 진짜 유명합니다. 뭐죠? 골뱅이입니다. 정말요? 우리나라 골뱅이보다 영국 골뱅이가 한 3-4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영국에서 골뱅이를 수입해와가지고 우리나라 네. 통조림 캔으로 개조해서 우리가 먹는 통조림 캔의 대부분은 영국산이 와, 진짜 많습니다. 상상도 못한 정책.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에서 그걸 수입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통조림 회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최상위 최상위 대기업. 기업.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들인데 그런 데들 또한 이분 같은 경우는 전기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설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영업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눅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해외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도움되죠. 산업에 대한 이해, 실제로 뭐 해외 영업이나 뭐 영업 마케팅 이런 거 좀 채용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라던가 뭐 이런 설비 쪽이라던가 제조, 좀 고부가가치 제품군들을 좀 취급하는 그런 곳에서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대한다고 실제로 써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뭐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 영업 이런 쪽으로도 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유리합니다. 네, 이분이요 최상위 대기업 면접관이라고 가정하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상위 대기업 면접관의 관점에서 이분의 스펙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펜트하우스에 들어오려면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네. 사실은 저는 인턴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고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분이 전공을 살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외 영업이라든지 구매 직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해외 영업, 구매, 이와 관련된 인턴 경험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펙적으로 부족한 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나신 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상위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면은 영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면접관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집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지역보다 훨씬 더 유학비가 비싸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왜 네. 취업을 하려고 하지? 거기가 훨씬 더 기회가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소화해내는지에 따라서 네.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게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펙이 좋고 나쁨보다는 어쨌든 간 면접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최상위 대기업에 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약간 살짝 안개가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인턴이 없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뭔가 다 인턴이 있는데 자기 혼자 인턴이 없어서 그냥 그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인턴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뭐 응원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턴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할 때는 그냥 일단 하면은 그게 맞아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네. 다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인턴을 그걸 추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인턴 경험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인데 네. 인턴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관련 인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계속 주기적으로 뜨는 곳이 공기업입니다. 무역 관련해 가지고는 뭐 코트라라든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이제 AT라고 부르죠. 아니면 한국무역보험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인턴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체험형 인턴이긴 하지만 본인의 그 부족한 스펙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은 이미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이런 거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인턴들이 워낙 또 인기가 많아서 인턴이 아니라 뭐 금턴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을 텐데 또 이분의 스펙 정도면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관련 공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들도 인턴을 아름아름 뽑고 있는데 이분이 또 전공이 좋으세요. 전공이 좋으셔가지고 니즈만 맞으면 중견 이상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대기업 인턴은 워낙 금턴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안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에서 먼저 인턴 경력 쌓으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보세사 자격증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보세사 자격증 이거 어떤 건가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평가를 한다면 그냥 무역 관련 자격증은 맞다. 네. 이제 그거 본인이 아니까 이거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세무공무원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을 어느 정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관련해 가지고는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뭐 이런 무역 하는 분들이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역 업체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무역 업체보다는 네.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주는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거에 이제 하위 호환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따면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소는 맞지만 네. 급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급하진 않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조건함께서는 어떠세요? 이 보세사 자격증 따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로 뭐 관세사, 보세사 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관세자 자격 취득하셔서 일을 뭐 하시고 계시다가 대기업 구매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따지 않아도 본인이 인턴도 하고 다른 경험들을 쌓으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최상위 그 대기업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분은 되게 그냥 가뿐하게 들어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슈퍼로 완전 만들어 놓고 들어가려고 네. 하시는데 네. 굳이 이거를 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인턴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턴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최상위 대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의 스펙을 바탕으로 이거 말고 플랜 B를 저희가 또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 B 어떤 플랜 B 제시해 주시겠어요? 일단 최상위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잖아요. 네. 그럼 최최상위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최상위요? 네, 최상위에서도 그 위에 원탑.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유명한 거는 사실 휴대폰 아니면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가 과연 삼성전자가 1위인가? 사실은 1위일 수 있죠. 근데 그 반도체를 사실은 만드는 거는 그분들이 잘할지라도 그 만드는 반도체를 공정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드는 데가 훨씬 더 오. 뛰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곳인가요?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네덜란드계 회사인데 네. 국내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설비를 그대로 들어와서 그걸로 기반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추천하는 가장 좋은 또 다른 플랜 B는요 기술 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공학에 대한 이해도도 갖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또 영어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금상첨화겠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ASM을 간다? 아마 본인이 날고 아주 뛰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랜 B 어떤 거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 전공 자체가 전자 쪽이시고 어학 능력 좋으시고 그리고 ASML은 뭐 랩리서치라던가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막 30분씩 자기에게 막 시키고 이러는데 이분은 솔직히 그러면 별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딱이셔서 저도 강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MGR 0404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안부터 해주시죠. 조건안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 비하할 테면 비하해봐. 2번, 증거 수집. 유학생인데 전공 상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가려면 나는 뭘 더 하면 좋을까 고민해보는 것들 필요하고. 마지막 수사 결과. 일단 직무를 좀 제대로 정하고, 물론 이제 뭐 해외 영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인턴 경험만 쌓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록의 수사 결과도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사건 발생. 내 스펙에 자신감이 없어요. 암락 TT, 그죠? 유유. 이런 상태인데 증거 수집을 해보니까 당연히 전공을 버렸으니까 자신감이 없었구나. 하지만 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보고 있구나. 수사 결과 충분한 경쟁력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경험 채우면 되죠. 그래서 인턴 기회 등 도전 한번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말로 따뜻한 조언 한마디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건안부터 해주시죠. 쥐아라, 누나가 너 원하는 답 다 해줬지? 너무 다 꿰뚫어봤지? 넌 이미 상위야. 이제 최상위 대기업으로 가려면 인턴 하나만 하면 돼. 화이팅! 네. 건설록께서는 정말 친동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또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조언을 영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어를 연습을 하는 게 이 환경이 한국으로 바뀌면은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분도 아마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저와 같은 환경에 놓이지 않을까. 영어를 다 까먹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가는 것도 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ASMR.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